퇴직 후 처음 맞는 월급날 더 이상 입금 문자가 오지 않는 텅 빈 통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텅 빈 그 자리에 매달 어김없이 찍히는 대출 이자 출금 알림.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퇴직 1년 만에 마주하는 이자 지옥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한 보도에 따르면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 3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고 합니다. 은퇴와 동시에 찾아오는 소득 단절의 공포,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을 왜 위험한 대출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여기 평생을 한 회사에 바친 58세 김진석 부장님이 있습니다. 30년 근속을 마치고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제야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나오려면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월 150만 원 남짓 나올 연금만으로는 아내와 함께 보낼 노후가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번쩍이는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설명회였습니다. 본사 직원은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말만 믿고 김진석 부장님은 퇴직금에 더해 은행에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매달 월급이 아닌 월급만큼의 수익이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개업 후 첫 3개월 예상과 달리 수익은 저조했고 인건비와 천정부지로 솟은 임대료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랐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30만 원이 넘는 고지서로 날아온 것입니다. 아니, 소득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당혹감은 이내 억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김진석 부장님은 사업 자금이 아닌 당장의 생활비와 이자를 막기 위해 추가로 카드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김진석 부장님의 통장에는 매달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만 15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월급이 사라진 통장에서 꼬박꼬박 이자가 빠져나갈 때마다 울리는 휴대폰 알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그는 1년여 만에 피땀 흘려 차린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퇴직금 대부분을 잃은 채 빚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부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이 빠졌던 공통된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소득 크레바스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기 빙하의 깊은 균열과 같다고 해서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이 기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은 15.7%에서 20.4%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퇴직금은 굴려야 할 종잣돈이 아니라 이 공백기를 버텨내야 할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안정적인 창업이라는 환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지만 한 전문가는 생계형 창업은 늘 리스크를 가지며 프랜차이즈 창업 3년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고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벼랑 끝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퇴직 후에 숨겨진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4대 보험료,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 100% 본인 부담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으로 부과되어 폭탄처럼 돌아옵니다. 자녀 결혼, 부모님 부양 등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비용 계산 없이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구멍난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수는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연금을 성급하게 깼다는 점입니다. 최근 영끌 현상과 맞물려 일부 40에서 50대들은 주택 구매나 생활고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의 60% 이상이 부동산 구입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선택은 노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실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뢰밭을 피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김진석 부장님의 상황에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제안은 가상은퇴 생활 시뮬레이션입니다. 대출이나 창업을 생각하기 전 딱 3개월만 가상은퇴 생활을 해보십시오. 월급 통장은 없는 셈 치고 이미 확정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나 다른 고정 수입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고정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제 생활비를 가계부에 꼼꼼히 기록해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 수준과 부족한 자금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모든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빚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격이 아닌 방어로 말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만성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후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새로운 빚을 내는 담보가 아니라 기존의 빚, 특히 이자가 높은 변동금리 대출부터 정리하는 방패로 사용해야 합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곧 노후의 고정 수익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최소 1년간 봉인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투자를 하기 쉽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최소 1년간 그대로 두십시오. 세금 이연 혜택을 누리면서 흥분과 불안이 가라앉은 뒤 차분하게 자금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당신의 노후 전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은 내 집을 연금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만약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집을 담보로 위험한 사업 대출을 받는 대신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알아보십시오. 이것은 빚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원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한 박민준 선생님 역시 퇴직 후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퇴직금의 절반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남은 돈으로 가장 먼저 대출부터 상환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오랜 재능이었던 서예를 살려 동네 문화센터에서 소소하게 강의를 시작했고 부족한 생활비는 주택연금으로 보충하며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요인은 더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을 지키고 활용하겠다는 현실적인 태도였습니다. 퇴직 후 대출의 비극은 돈이 없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 없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평온하고 존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